30번 마지막 내용에 있는 마지막 표.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데요. 그 표, 별표 5개짜리 표. 제가 별표를 많이 치기도 쳤지만 5개짜리는 많이 안 쳤어요. 네. 마지막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딱 하고 끝나면 되니까요. 네. 가격 탄력성을 구분을 할 건데 사실 시험에서 가격 탄력성은 5개로 구분을 합니다. 지금 제 표에 보시면요. 3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3개가 핵이고요. 이 3개를 핵심으로 해서 2개가 추가가 돼요. 1월 달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3개를 잘 잡아놓으시면 1월 달 공부하시기 훨씬 편하실 겁니다. 가격 탄력성 구분입니다. 가격 탄력성은 다시 얘기할게요. 뭐랑 비교하는 거냐면 여기. 무슨 변화율과? 그걸 할 때, 가격 변화율이 있을 때 여기를 측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그러면 이게 A고 이게 B 이렇게 2개 얘기해요, 지금.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가격이 10% 올랐다고 합시다. 비싸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안 사겠죠, 그거를. 그래서 수요량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요량이 떨어질 때는 수요량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요, 수요량이 5% 떨어지면 조금 떨어진 거예요,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5% 떨어질 수도 있죠. 네. 그럼 이거 조금 떨어진 거예요, 많이 떨어진 거예요? 애매하다. 또 애매해진다, 이거요. 안 애매해요, 근데 사실. 반반에 반반? 그럼 수요량이 9% 떨어지면. 자, 그게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너무 대책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 기준은 어디 있냐면, 아이고, 여기 있다, 여기. 가격이 몇 프로 올랐어요? 10% 그러면 10보다 적게 떨어졌으면 조금이에요. 5% 떨어졌으면 조금 떨어져요. 9% 떨어졌으면 12% 떨어지면 오케이, 그때부터 많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량이 예를 들어서 20% 떨어지면 이걸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10이라는 숫자 덕분에 탄력성을 구분할 수 있게 됐죠. 10% 기준으로. 그랬을 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가 탄력성을 구분하는 단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를 단위 탄력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완전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중간에 딱 위치하고 있어요, 지금. 단위 탄력이다. 그냥 외우면 이거 안 외워져요. 탄력성을 구분해주는 단위다. 아니다. 그럼 단위 탄력이 시험에 나온다고 합시다. 단위 탄력은 말로 하자면 가격 변화율 10%랑 수요량 변화 10%가 어떨 때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2개가 같을 때라고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요거 탄력성 좀 구해볼까요? 우리 탄력성 구할 때는 요노마분의 요노마 했죠? 몇 분의 몇 숫자로? 10분의 10. 위아래 똑같죠? 그럼 몇이에요? 오케이. 그럼 탄력성을 구분하는 단위는 0이다, 1이다? 1보다 작으면 뭐라고 그래요? 비탄력이라고 하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조금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걸 비탄력이라고 1보다 크면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눠지는지 아시겠죠, 이제. 이걸 본인이 쓰셔야 돼요. 그냥 백지에다가 다 쓰셔야 돼요, 공부하실 때. 오케이, 탄력성 1을 기준으로 한다. 자, 비탄력 해볼게요, 그러면. 비탄력이란 말은 가격이 10% 오르는데 10%나 올랐지만 사실 양이 5%밖에 안 빠진 거죠. 그럼 양이 많이 빠진 거예요, 조금 빠진 거예요? 이 조금 빠진 거란 얘기는 가격 변화율이 더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가격에 비해서 양이 조금 변했다? 그걸 비탄력이라고 하죠. 그럼 이 녀석도 탄력성을 구할 수 있겠죠. 숫자로. 몇 분의 몇? 10분의 5만 하시면 되거든요. 5 나누기 10 하면 얘가 0.5. 0.5란 얘기는 뭔 의미가 있냐면 얘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탄력이라는 건 1보다 어떻다? 작다. 나중에요. 0. 몇 나오면 다 비탄력이에요. 0. 몇 그러면. 그럼 요거 많이 변하는 거는 똑같아요. 앞은 가격이 10% 오르는 거고 10% 올랐을 때 양이 빠지죠. 양이 이렇게 많이 빠지면 저기 탄력이에요. 그럼 요건 부등호가 누가 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양이 많이 변할 때를 탄력이라고 해요. 양이 많이 변할 때. 그럼 얘는 몇 분의 몇이죠, 이제? 10분의 20이면 이게 더블 2란 말이에요. 2란 얘기는 탄력성이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럼 여기에 이제 정리가 끝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되게 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금방 까먹어버리거든요, 이 내용을. 특히나 이런 말이 좀 어렵죠. 잘 보세요. 비탄력이란 말은 양의 변화율이 작아. 이런 뜻이죠. 그럼 만약에 시험에 비탄력이란 말은 가격 변화율이 크다 그럼 맞나요? 이게 환장하는 얘기예요, 사람. 이게 사람을 환장하는 얘기라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부동어가 이거잖아요. 이거 A가 B보다 크다. 그럼 B가 작다, B가 작다, B가 작다 하다가 A가 크다 그러면 틀렸다고 그러신다니까. 이게 미칠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제가 몇 번 환장하는 지점이 있는데 여기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걸 딱 봤을 때 비탄력은 요노마가 크고 요노마가 작다라고 돼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두 개가 다 되셔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공부할 때. 가격 변화율이 크고 양 변화율이 작다. 그럼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비탄력이면 가격이 더 변하고 양은 덜 변한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가격이 더 변하고 양은 어떻게? 덜 변한다. 양이 덜 변하는 게 비탄력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복습하실 때.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까? 얘는 뭐가 크다? 탄력적이면 양 변화율이 크다. 좋죠. 근데 이 가격 변화율이 작다 그러면 되게 어려워져, 이게. 맞잖아요. 가격 변화율이 작잖아요, 지금. 그럼 이러면은 뭐가 더 변하고? 양이 더 변하고, 가격은 덜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머리에 있어야 되는 건 가격 탄력성은 얘네 두 개 갖고 싸우는 거다. 이게 있어야죠. 그래서 부동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어가 왔다 갔다 하다가 두 개가 같아질 수도 있죠. 같으면 뭐라고 하자? 단위 탄력. 그럼 우리 그때 탄력성 몇이라고 하자? 1보다 작으면? 비탄력. 1보다 크면? 탄력입니다. 예, 그걸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먼저. 자, 이 미리 보기 좀 해볼까요? 우리 1월 달에 뭘 배우냐면 가격이 10% 오르는 얘기 할 건데요. 비싸졌죠? 1월 달에는 이때 수요량 변화가 0%인 것도 배우실 거예요. 변해요, 안 변해요, 양이? 안 변하죠. 그래서 1월 달에는 여기다가 전혀 안 변하는 양불변 케이스를 같이 배우실 거예요. 여기에는 양이 조금 변하죠, 조금. 5%. 조금 변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예 안 변하면은 뭐 겁내 비탄력? 허벌 비탄력, 억수로 비탄력 이렇게 하겠죠. 근데 뭐 허벌나게 비탄력이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하냐면 완전 비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비탄력이라는 단어를 이해한다면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안 변하는데 어느 정도로 안 변해요? 전혀 안 변해 이런 뜻이거든요. 전혀 안 변해. 완전 퍼펙트하게 비탄력이니까 얘는 뭐가 불변인 거죠? 양이 아싸리 불변인 거예요, 그냥. 그럼 얘는 탄력성이 몇이 나와버릴까요? 없는 거지, 뭐, 탄력성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럼 탄력성 몇이다? 제로. 그럼 이놈의 탄력성은 0도 있고, 여기 뭐도 있어요, 또? 1도 있고, 이런. 근데 탄력성을 나눌 때 몇을 쓴다? 1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0과 1 사이에 애매하게 걸쳐 있으면 걔가 비탄력인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야, 요거. 이 양불변이란 말은 오늘 수업 시간에 한번 들으신 적 있어요, 또. 토지 얘기할 때 들으셨어, 토지. 토지는 물리적으로 공급량이 어때요? 물리적 공급. 안 되죠? 조금 더? 조금. 사람 팍팍하게. 아니, 조금만 할게요. 안 되죠? 그러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을 완전 비탄력이라고 합니다. 물리적 공급을. 공급도 완전 비탄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토지의 양은 불변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 하나 더 붙어요. 뭐 붙을까, 여기에는? 그렇지. 완전 탄력. 완전 탄력은 양이 무한대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너무 커서 측정 못한다는 얘기예요. 완전 탄력. 그러니까 완전히 두 개 빠져 있거든요, 지금. 근데 몸체를 정리를 잘 하시면 그걸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표에서 그 세 가지 정도만 확실하게 백지에다가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래서 완전히 내게 돼야 돼요. 그럼 진짜 편해요, 나중에. 다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고. 30번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다음 주에는 제가 13페이지부터 할 건데, 다음 주 수업 시간에 거의 대부분을 수요 공급 복습하는 데 쓸 거예요, 제가 아마. 이거 지금 수업 시간에 안 푼 것도 있죠? 이거 해설지 사무실에 있거든요. 갈 때 이거 해설지 하나씩 받아가세요. 되게 자세히 해설을 해놨어요, 제가. 그러면 원장님 그 해설지 드리세요. 예.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복습 좀 열심히 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